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교육공무직 우리 어휘하고 독해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문자 추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추리 쪽을 살펴볼 건데요. 자, 우리 강의는요, 우리 어휘 쪽을 우리 일단 어휘력이 이제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 어휘력 쪽을 한 2강 정도 이렇게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해 가장 어렵죠. 힘들고. 자, 독해 쪽을 한 3강 정도 이렇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리, 추리 문제. 그래서 이제 뭐 수추리나 문자 추리와 관련된 이런 거를 한 강 정도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추리. 자, 언어 추리도 어렵죠, 사실. 다 어렵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한 7강 정도로 살펴볼 예정이에요. 자, 일단 가장 먼저 우리 처음에 봐야 될 것은 어떤 단어의 관계, 의미 관계에 대한 문제가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데요. 일단 뭐 많이 아시겠지만, 자, 단어의 의미 관계는 뭘 얘기하는 거냐? 이게 보니까 단어의 의미가 서로, 그러니까 2단어 이상이 나왔을 때 이 단어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많이 아는 게 뭐예요? 유의관계. 자, 비슷한 의미. 유의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반의관계. 자, 반의관계. 물론 이제 반대 뜻이죠. 근데 이제 반의관계도 사실은 2개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항이 존재하느냐? 아니면 중간항이 존재하지 않느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반대관계하고, 그 다음에 모순관계,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또 이제 문제 나올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중간항이 있다 없다는 아주 상식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너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문제 자체가 굉장히 고난이도의 문제 사실 아니죠. 그래서 어떤 시간 싸움과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요 내용이 뭘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하이. 상하이 관계라고 그래서 상하이 관계는 이제 상의어와 하의어를 나누는 건데, 상의어는 포함하는 것입니다. 범위가 넓다는 얘기죠. 상의어는 포함하는 것. 그 다음에 하의어는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관계를 우리가 따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요. 요거는 사실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도 많이 배우고, 국어라는 과목을 할 때는 요거 이제 많이 배우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요거 말고 조금 더 나가는 게 있어요. 물론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따져봤더니 재료, 원료 대 뭐 제품의 관계라든가, 원료 대 제품, 재료 대 제품.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죠. 수단 대 어떤 목적의 관계라든가,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딱 뭐뭐가 있습니다라고 사실 정리하기는 힘들잖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나올 때 좀 잘 따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문제 들어가서 확인할 때, 아, 이런 내용도 있구나. 이렇게도 할 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뭐뭐 대 뭐뭐가 뭐뭐 대 뭐뭐다. 이런 식으로 해서 괄호가 좀 하나 정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문제 유형도요. 요 보기 안에 그냥 단어 하나만 있고, 뭐 이거하고 관련된 유의관계가 뭐냐, 뭐 반의관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이제 좀 가장 단순한 문제겠죠. 그 다음에 괄호 하나, 괄호 하나. 그래서 요것 때 요것의 관계를 따진 다음에 요것 때 요것의 관계를 따져라. 뭐 요거죠. 그 다음에 괄호가 이제 여기 말고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죠. 위치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괄호가 2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렇게 괄호, 그 다음에 요렇게 괄호,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앞뒤 관계를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지는 거겠죠. 요거를 우리가 잘 따지셔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는.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가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 물론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닙니다. 거기 보면 종이 대 나무가 이제 무슨 관계냐를 따지면 도자기 대 뭐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나무가 재료죠. 원료. 물론 모든 그 나무를 이용해서 다 종이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보통 이제 당나무 뭐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하죠. 물론 어떤 식물로도 이제 뭐 종이를 만들 수 있지만, 하여튼 간에 재료가 되고, 요게 이제 어떤 제품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러면 이제 관계를 따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관계를 따지면 뭐 대단히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도자기를 만드는 결국 네, 원료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네. 빨리 따지면 되죠. 그래서 이제 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찬가지로, 네. 자, 다음 나열된 단어 사이의 관계가 성립하도록. 이제 요거는, 예, 요 관계 따지고 거의 비슷한데, 여기 지금 내용에 보면, 네, 단어가 조금 있죠. 여기. 그래서, 여기 그 내용들, 뭐, 백미라든가 여기. 예, 여기. 요 단어를 찾아내야, 끄집어내야 돼요. 네. 백미라든가, 그 다음에 뭐 관망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자가당착에 빠진다든가, 아니면은 뭐 엄격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내용을 좀 따져야 되는 것들. 네, 이렇게, 물론 이제 밑줄은 안 쳤지만.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들을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적절한 단어를 네, 집어넣어라. 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치밀 대 엄밀을 따졌더니 뭐예요? 네, 유의관계죠. 네. 그래서 치밀하게 살펴본다, 뭐 엄밀하게 살펴본다. 그래서 굉장히 자상하고 꼼꼼하게 본다라는 의미 정도로 보면 되겠죠. 치밀하고 엄밀은 네, 자세하고 꼼꼼하게 보는 것. 그러면 이제 모순, 자 모순의 뜻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거잖아요. 네. 앞뒤가 맞지 않는 뭔가 문제 상황이 있는 네, 이런 거기 때문에 요거하고 비슷한 의미의 어떤 유의어가 들어가면 되죠. 근데 백미라는 것은 뜻이 뭐예요? 아주 뛰어난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백미는 아주 뛰어난 사람 또는 뛰어난 작품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관망 이런 거는 이제 떨어진 위치에서 바라본다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가당착이 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어디에 빠지는 거예요? 앞뒤 맞지 않는 모순에 빠지는 거죠. 이게 자가당착이. 그래서 네, 이렇게 답을 찾으면 되고, 네, 엄격하다는 건 뭔지 아시죠? 네. 그래서 그게 엄하다는 얘기죠. 뭐 엄격하다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요 관계, 네, 앞뒤 단어를 보고 그런 상황을 보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죠. 자, 다음 빈칸, 네, 또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다음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골라라. 그랬으니까 자, 요거 이제 단어가 한자 단어라서 조금 더 어렵네요. 그죠? 예. 그래서 정교하다라는 것은 아주 세밀하다 정도인데요. 이게 아주 세밀하다, 예, 정교하다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죠. 근데 이제 조악이 뭐냐? 우리가 이제 눈치를 챌 수가 있는 게, 요 악자가, 요게 단어가 뭐 굉장히 어려운 단어는 아니잖아요. 뭔가 안 좋다, 나쁘다의 의미잖아요. 그러면 결국 조악하다는 거는, 예, 세밀함이 없는, 말 그대로 엉성한, 이 정도 해석하면 되겠죠. 예, 엉성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결국은 반의관계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럼 반이니까 결국 칭찬, 네, 반대말, 네, 꾸짖음이 오면 되죠. 네, 꾸짖음. 그래서 여기서 꾸짖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요거입니다. 힐란이요. 네, 힐란이 꾸짖음이고, 그다음에 교란은 뭔가 이제 헷갈리게 만드는 네, 그런 것이고, 박대는 좋게 대하지 않는 것. 반대말이 후대인데요. 네, 후하게 대접하는 것이죠. 네, 네, 후대. 네. 그 다음에 이제 첩경은 지름길의 뜻이에요. 요거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단어 적고 이제 이렇게 연습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단어의 뜻은 이제 많이 알아두는 게 좋은데, 사실 이제 단어 공부를 이렇게 우리 뭐 영어나 또 일본어처럼 예, 외국어처럼 단어 공부를 따로 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요 사실은 그 국어 쪽에 관련된 단어들, 어휘들은 사실 따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전을 외울 수는 없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나 이런 거 풀 때, 그 다음에 우리 독해할 때 있죠. 네, 독해력도 우리 볼 텐데, 독해하다 보면 수많은 어휘, 단어들이 많이 나오겠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거기 있는 단어들의 뜻을 다 아는 것이 아니죠. 네, 분명히 많이 알겠지만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다 보면 한자성어나 무슨 뭐 속담이 나올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네,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이거네, 그리고 휙 넘어가 버리면 네, 다음번에 또 그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나 같은 내용을 봤을 때 생각이 안 나겠죠. 해석이 안 되고 생각이 안 나니까 그걸 꼭 네, 아주 귀찮은 얘기지만 네,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은데, 정리한다 그러니까 또 시간 많이 걸리죠, 이거. 네,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노력을 해야지 실력이 늘죠. 그래서 조그만 메모장, 메모 수첩 같은 거 있죠? 조그만 거에다가, 거기에다가 안 외워지는 단어나 너무 어려운 단어들은 예, 나올 때마다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뭐 적는데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좀 귀찮아서 그렇지, 실제로 하려면 얼마 안 걸려요, 얘는. 그래서 정리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를 네, 수시로 네, 틈틈이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네, 읽어줍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읽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익히게 해야지 우리 영어 단어나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나 일본어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뭐 빈종에 노트에다 빽빽이 하면서 이렇게 외운다고 해서 그렇게 외워지기가 쉽지가 않고 그렇게 외우기도 좀 네, 힘들고 시간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공부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